음식점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일까요? 들어가서 메뉴판 열어서 얼마인지 보게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당연합니다. 얼마짜리 음식을 어떤 메뉴에 적용해야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고민 많을 텐데요. 알류 창업에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알류 창업의 대들보, 알류 창업의 기둥, 김상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어윤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윤선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창업시장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민감한 가격 책정. 무조건적인 저가 전략이 답은 아니라는데.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점포만의 가격 경쟁 전략.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자, 오늘 메뉴와 가격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음식계에서는 가격 어떤 추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원재료비, 또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뉴 가격도 이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소비자보건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8개 주요 그 외식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인상이 됐던 품목이 이제 김밥 같은 경우에는 5.9%나 인상이 됐고요. 자장면 같은 경우에도 4%나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 한 2%에서 최고 5%까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격 결정이 사실은 소상공인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예. 경쟁 전략 이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가격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수익의 그 원천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가 이 또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얼마에 책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는 굉장히 변화가 심하겠죠. 그래서 보통 가격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가격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경쟁 업체에서 그것을 쉽게 모방하거나 또 따라하기 쉽다라는 부분들이 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 경쟁점에서 가격을 내려버리면 나도 가격을 내려야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격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정말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이 오르는 집들도 있지만 가격 정책으로 오픈하는 창업 점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 없다고 하죠? 3,000원짜리도 있어요. 2,900원, 3,900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가 제품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마음이 주머니가 너무 차가워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는 이제 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 저는 90년대 일본을 저희가 상당히 기억을 합니다. 제가 1992년부터 시장 조사를 했는데 일본이 80년대는 호황이었지만 90년대부터 일본의 소위 거품 경제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10년, 그렇죠. 뭐 20년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90년대 신주쿠 뒷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었던 게 백엔샵 있었고요. 맞아요. 백엔샵, 뭐 부고프, 중고서점.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이런 저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가격을 미는
이런 음식점들, 뭐 그다음에 소매업들 너무너무 많죠. 근데 백앤샵, 그 당시에 백앤샵의 대표 브랜드가 다이소 같은 브랜드였잖아. 그 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비싼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최근에 최저임금 상승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트랙으로 이미 들어간 거 아니냐. 아마 최근에 이런 저성장 트랙, 경기 불황 이런 기조가 저가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 경영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게 하나의 중요한 경영의 한 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소상공인들은요, 저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한번 또 위기나 경쟁을 겪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은 시름들, 걱정들 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이 재료나 요 조리나 이런 것들에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소비자들은 결코 그렇게 가격만 보고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저가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장점이 있죠. 예, 저가 전략이라고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같은 상품이라고 한다면 고객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싼 점포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메뉴에 대한 퀄리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 되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가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포 비용이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저가 매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품질적 부분들이 뒷받침되어 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례들을 보시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사례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전통시장. 이곳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까지 찾는 이 집의 메뉴는 중화요리. 많이 싸지. 맛있고 싸고. 과연 그 가격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요. 2,000원이요? 요즘 컵라면 1,000원 넘잖아요. 아, 그렇죠. 오, 그럼 이거는 남는 게 있으세요? 좀 많이 팔아야죠. 많이 팔아서 이제 회전이 많이 돌아가면 이제 고정비용가가 줄어드니까 남죠.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10,000원 한 장이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 게다가 맛까지 탁월합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좋은 재료로 제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곳의 원칙. 주방장 또한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분이 일을 하시면 지치잖아요. 지치면 아무래도 본인의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방장님이 두 분이 계셔서 조금 쉬어가면서 해야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좀 피곤할 수 있고. 잠시 후 어디론가 가는 사장님. 어디 가시는데요, 사장님? 곧바로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그래요? 아, 정육점 가셨는데? 정육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보니 정육점도 함께 운영하고 계셨던 건데요. 정육점이 더 먼저 시작을 하고 중국집은 좀 늦게 시작했죠. 그럼 정육점 하시다가 중화요리점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집에서 요리를 많이 안 해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직접 사가는 수요가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팔리는 요리도 할 수 있는 게 뭔가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재고도 없이 항상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중화요리라고 생각을 해서 중화요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중화요리에 쓰이는 고기들은 바로 옆 정육점에서 공수됐던 건데요. 유통 단가는 낮추고 재고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사장님. 이번에 도착한 곳은 시장 안의 채소 가게입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는 식재료 외에는 모두 시장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뭐 재래시장에 없는 게 없잖아요. 재래시장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대량으로 구매할 거 외에는 다 여기서 근처에서 빨리빨리
공급하고 또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재래시장의 장점이죠. 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두 개의 점포 운영.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가격 파괴, 뭐 가격 폭탄 막 예.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 파괴라는 것에는 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이 가격 파괴다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창업자 관점으로 오는 순간 가격을 파괴하는 순간 마진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가격 파괴 음식점이 살아남는 것은 이 박리니까 박리 아이템의 생존 전략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다매밖에 없죠. 다매. 그렇죠. 이게 다매가 안 되면 장렬하게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 파괴 이 개념은 상권별로 좀 차등화해야 된다. 가격에 되게 민감한 동네가 있고요. 반면 오피스 상권이나 이런 데서 가격 파괴는 오히려 야,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가격 경쟁하면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한리필이요. 무한리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한리필에 대해서. 그걸로 성공하기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이거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무한리필집. 무한리필 전문점이라고 하는 그 점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품질, 무한리필은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의 영업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한리필 전문점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뭐 있다, 없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소비자는 너무 좋죠. 그렇죠. 저는 무한리필하면 대학가 상권에서 제일 많이 보였던 게 무한삼겹. 고깃집. 예, 그렇죠. 무한리필 고깃집 제일 무한리필 많았어요. 고깃집. 한때 무한리필 간장게장도 있었고요. 아,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무한리필 많이 먹는 순간 금방 이 포만감은 빨리 오지만 실증도 빨리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한리필집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창업자를 위한 아이템인지 본사를 위한 아이템인지 유통업체를 위한 아이템인지 어허. 이것만 좀 잘 그거 따져. 어떻게 따져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가 대비 마진율이죠. 마진율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매가 대비 마진율 내지는 이 수익성 궁극적으로 야 우리는 박리지만 이 자리는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한리필 아이템이 경쟁업체가 따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아하. 고객들은 이제 배부른 시대가 지났다는데 전 아직도 지나간 시대에 살고 있네.